안녕하세요. Toward Online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and Transl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사과정 김종효입니다. 본 논문은 실시간 수화 인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였고 2024년 EMNLP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화 인식이라는 태스크가 생소하실 수 있어 과거 수화 인식 태스크에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백그라운드로 우선 소개해드린 뒤 본 논문의 연구 동기, 제안 방법, 이후의 실험 결과 및 결론, 마지막으로 직접 재현한 리프로듀스 리절트까지 이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수화 인식 태스크는 사인 랭귀지 트랜스레이션이라는 태스크로 일반적으로 불립니다. 이는 줄여서 SLT라고 불리게 되고요. 왼쪽 그림과 같이 사인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이를 일반적인 저희가 말하는 자연어로 변화하는 태스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인풋으로 사인 비디오가 들어온 상황에서 이를 자연어 랭귀지로 변환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인 랭귀지 트랜스리션 태스크를 조금 더 단순한 버전이 사인 랭귀지 레코그니션 태스크로 SLR 태스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SLT와 SLR 태스크에 대해서 구분을 짓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두 태스크 모두 인풋은 사인 비디오를 가진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아웃풋이 다르게 됩니다. SLT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어가 답변이 되고 SLR 태스크에서는 이 단어들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답변이 되도록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SLT에서는 정답이 What is your name과 같은 일반적인 저희가 이야기하는 자연어 문장이지만 SLR 태스크에서는 What you name과 같이 끊어진 단어들로 이루어진 즉 시퀀스 오브 월드 형태의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SLT는 이러한 단어들의 문맥 정보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으로 SLR보다는 비교적 어려운 태스크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LR 태스크는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태스크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단어만 예측하는, 즉 워드 레벨 앤서를 생성하는 ISLR, Isolated Sign Language Recognition이란 태스크와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즉 한 번에 여러 개의 단어를 생성하는 Sentence Level Answer를 생성하는 CSLR 태스크로 구분되게 됩니다. ISLR 태스크에서는 글로스 레벨, 하나의 단어만을 의미하는 수어 영상이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CSLR 태스크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문장을 수어로 번역한, 즉 센텐스 레벨의 사인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ISLR 모델보다는 CSLR 태스크가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다. 그리고 CSLR보다는 전체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연어로 변환하는 SLT 태스크가 조금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Sign Language Recognition, SLR 태스크의 인풋은 되게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사인 비디오 자체를 인풋으로 주는 방법이 RGB 사인 비디오를 주는 방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RGB 사인 비디오를 넘겨주게 되면은 데이터 저장 용량도 크고 이런 갈색 배경 같은 것이 노이즈로 적용돼서 성능 향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키포인트 형태만 딴 채 이 키포인트를 그래프 형태로 입력으로 넣어주는 방법 역시 존재하고요. 각각의 키포인트로 했을 때 이 키포인트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됐을 경우 성능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RGB 사인 비디오와 키포인트 방식 이 두 가지를 모두 인풋으로 주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현재 가장 최근 연구 및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논문은 이 RGB 사인 비디오와 키포인트 모두를 입력으로 넣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과 같은 저자가 작성한 투스트림 네트워크 for Sign Language Recognition and Transl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되었습니다. RGB 사인 비디오와 키포인트 시퀀스 모두를 인풋으로 넣어준 뒤에 하나의 모델이 SLR 태스크와 SLT 태스크 모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인 비디오가 있을 때
이를 글로스 레벨, 워드 레벨로 단순하게 번역만 하면은 SLR 태스크가 되고, 이를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장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SLT 태스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은 이러한 투스트림 네트워크 기반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었기에 이러한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추 이해에 조금 더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논문의 연구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CSR, Continuous Sign Language Translation, Sign Language Recognition 이란 태스크를 수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인 비디오 전체가 들어온 뒤에 한 1분, 2분 내외에 전체 영상이 들어오면 이를 한 번에 시퀀스 오브 월드로 번역을 하는 오프라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채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연구가 수행되게 되면은 실제 사용자가 쌓인 비디오를 통해서 번역된 수화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쌓인 비디오가 1, 2분이라면 그 1, 2분이 다 수화로 작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전체 1, 2분 비디오를 한 번에 번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레이턴시를 가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가 그 실제 수치 자료인데요. 과거 이런 오프라인 CSLR 방법을 사용하면은 전체 비디오를 시퀀스 오브 월드로 번역하는데 4.3초라는 레이턴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온라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320초, 320ms로 0.3초 만에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요소 외에도 메모리 사용량에서도 온라인 시나리오가 훨씬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는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러한 오프라인 CSLR 태스크를 온라인 CSLR 태스크로 번역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하게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적용해서 저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쌓인 비디오가 이제 시퀀스 오브 월드가 글로스 형태로 번역된 영상이므로 이 시퀀스 오브 월드를 다시 단어 단위로 쪼갠 뒤에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CSLR 태스크가 아닌 ISLR 태스크를 수행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프레임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각 윈도우에 대해서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식으로 오프라인 CSLR 태스크를 ISLR 태스크로 전환함으로써 온라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안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CSLR 태스크를 ISLR 태스크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글로스 사인 딕셔너리라는 셋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ISLR 모델을 우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학습된 ISLR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최종 예측 결과를 변환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인 딕셔너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존재하는 이 CSLR 데이터셋들은 비디오가 있으면은 이 1, 2분 비디오의 전체 센텐스 레벨 단위에서만 어노테이션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림 예시와 같이 today called outside와 같은 단어 형태만 존재하고 이 today가 어디부터 어디 프레임인지 그리고 called가 어디부터 어디 프레임인지 그리고 outside가 10프레임에서 15프레임인지 이러한 해당 단어가 어느 프레임에 등장하는지 이 프레임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프레임 정보가 기존 데이터셋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이 라벨이 부족하다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글로스 레벨 어노테이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인 딕셔너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글로스 레벨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자들은 이미 사전학습된 성능이 엄청 좋은 CSLR 모델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소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백그라운드에서 소개해드린 투스트림 SLR 모델이고요. 이 CSLR 모델을 사인 세그멘터라고 부른 뒤에 이 사인 비디오를 CSLR 테스트 모델이 번역하도록 하여 그 나온 결과값을 이제 수도 그라운드 트러스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비디오당 하나의 데이터만 하나의 비디오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마다 딱 하나의 수도 그라운드 트러스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그멘테이션 시키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는데요. 이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 코얼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코얼티큘레이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인퍼런스 단계에서 컨티뉴어스 사인 비디오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윈드 스트롱 블로우라고 했을 때 스트롱 부분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추론할 때 앞에 부분에 약간의 윈도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블로우라는 부분이 뒤쪽에 약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리지널 프레임이 비긴 초부터 엔드 초같이 엔드 초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증강된 프레임은 이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먼저 시작하거나 아니면 엔드보다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늦게 시작 늦게 끝나거나 하는 식으로 증강을 해서 이를 사인 딕셔너리에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즉 사인 딕셔너리는 형태가 윈도우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3프레임에서 5프레임 또는 2프레임에서 4프레임 내지는 4프레임에서 6프레임과 같이 프레임 단위가 저장된 딕셔너리입니다. 이러한 사인 딕셔너리를 구성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ISLR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해당 과정에서 사용한 ISLR 모델이 투스트림 SLR 구도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즉, RGB 사인 비디오 원본 비디오와 키포인트가 동시에 인풋으로 들어간 뒤에 RGB 사인 비디오는 RGB 사인 비디오대로 모델에 들어가고 키포인트는 키포인트대로 모델에 들어간 뒤 이 두 과정이 병렬적으로 수행되며 각각의 모델이 학습된 뒤에 추론 단계에서는 이 두 결과를 앙상블하는 식으로 추론을 진행합니다. S3D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비디오이기 때문에 RGB 3차원에다가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시간축 해서 총 4차원이 있는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입니다. 사인 딕셔너리를 구성한 뒤에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조금 단순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 학습을 하는 대신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이제 글로스 레벨 샘플링이란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글로스 레벨 샘플링이 무엇이냐라고 하기 전에 과거 사용되던 인스턴스 레벨 샘플링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스턴스 레벨 샘플링은 이 글로스가 무엇이든지에 상관없이 그냥 인스턴스가 100개 있다 인스턴스가 100K개씩 있다면은 그냥 K개를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배치 안에 윈도우라는 글로스가 해당된 인스턴스만 들어간 채 학습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은 좀 균등한 학습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스 레벨 샘플링을 저자들은 제안을 합니다. 즉 배치를 뽑을 때 먼저 글로스 월드 N개 중에 M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글로스 윈드와 블로에 대해서 각각 K개의 인스턴스를 뽑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은 각 클래스들이 조금 더 균등하게 샘플링되어 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배치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글로스 레벨 샘플링을 진행한 뒤에는 크게 세 가지 로스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이제 1번에 있는 인스턴스 레벨 C와 3번의 글로스 레벨 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글로스 레벨 샘플링을 통해 얻은 M개의 글로스마다 K개의 인스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스턴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K개의 인스턴스가 있으면 1번 인스턴스, 2번 인스턴스, 3번 인스턴스와 같은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스턴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이와 달리 글로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는 보시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로그 텀 안에 단순하게 PJI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J들의 시그마 썸과 평균이 취해진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글로스 안에 K개의 인스턴스가 뽑힐 확률이 있으면은 각각의 확률들을 모두 평균한 상태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보다 어그멘테이션이 고려된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림에서는 이를 풀링 오퍼레이션이라고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후에는 이 셀리언시 로스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이 셀리언스라는 로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수식과 그림을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인 딕셔너리를 형성할 때 원본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외에도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 원래 t 비긴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도 t 엔드보다 더 늦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면은 보다 코 어트리큐레이션, 즉 라벨과 관련 없는 배경, 잡음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배경을 학습해 볼 수가 있다고 저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강화한 프레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원본 프레임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업샘플링을 진행하여 다시 뽑은 뒤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확률을 계산하여 크로스 엔트로피를 수행하는 셀리언스 로스를 도입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앞선 인스턴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와 글로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는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도 보다 주체적인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은 셀리언시 로스는 배경, 잡음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이러한 행동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셀리언시 크로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레벨에 적용될 수가 있고 글로스 레벨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델은 총 4가지의 학습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서 인스턴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 글로스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에 더해서 이제 인스턴스 레벨 셀리언시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글로스 레벨 셀리언시 크로스 엔트로피 총 4가지의 로스로 모델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인퍼런스 상황인데요. 이제 온라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 비디오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제 비디오가 1초에 1프레임씩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사용하면은 윈도우마다 겹치는 프레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메이저리티 보팅을 사용해서 각 프레임마다 어떤 클래스를 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홀드를 저자들은 50%로 설정했고 만약 이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 블랭크 기호를 생성하도록 대체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오른쪽 예시로 보시면은 총 4개의 이제 예측값이 존재를 하고 이 4개의 예측값 중 가장 메이저한 A라는 클래스가 75%로 스레스홀드를 넘겼기 때문에 A라는 클래스로 해당 프레임이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오른쪽 그림은 A, B, C, D와 같이 어느 클래스도 스레스홀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은 이 블랭크라는 수식 기호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다 윈도우가 n개라고 했을 때 n개가 다 같이 동의하지 못한 프레임이 있다면은 해당 프레임은
공백란으로 우선 남겨두게 됩니다. 이후에 전체 이제 추론이 끝난 이후에 이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만약 1번에서 이 백그라운드 클래스가 존재했다면은 이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제거한 뒤 이제 양옆에 백그라운드 프리딕션이 아닌 클래스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즉 만약 A 블랭크 블랭크라는 예측이 들어왔으면 이를 A로 하나로 합치게 되고요. AAA라는 이 예측이 3개가 한 번에 들어왔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모두 하나의 클래스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해당 수도 코드를 같이 들고 왔는데요. 이제 보팅 베이스드 디듀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수도 코드 12줄에 있는 내용이고, 이 새로운 프레임에 들어왔을 때 해당 프레임의 보팅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게 12번째 줄이고, 여기서 만약 공백이 아니거나 또는 라스트 엘리먼트가 아니거나 또는 스템 과거 내용이 공백이라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게 이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제한 방법을 소개드렸고요. 이어서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크게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제 사인 랭귀지 레코그니션이라는 태스크를 가지는 피녹스 데이터셋 2가지와 CSL 데일리하는 사인 랭귀지 레코그니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평가 매트릭은 이제 사인 랭귀지 트랜지션이라는 태스크에서는 밸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CSL 태스크에서는 월드 에러 레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배치는 4로 진행했고 100 에포크라는 상당히 큰 실험 시간을 수행합니다. 이후에 추론 시에는 윈도우 사이즈는 16으로 하고 각 윈도우가 겹치는 슬라이드는 1로 하고 메이저리티 보팅은 그럼 이제 15개의 윈도우가 진행되게 되는데 거기서 4개 이상이 4개의 윈도우가 메이저하다고 주장했을 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CTC 디코더는 빔 사이즈를 5로 수행했습니다. 이때 CTC 디코더는 단순하게 저희 언어 모델의 빔 서치 디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CSR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 비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슬라이딩 윈도우는 사실 이미 학습된 다른 CSLR 모델들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나리오에서 학습된 CSLR 모델인 FCN과 투스트림 SLR 모델을 같이 비교를 진행하였는데요. 위 2가지 모델은 윈도우 사이즈 모두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보이긴 하였지만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 최적화된 학습을 진행한 온라인 CSLR 논문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때 매트릭은 월드 에러 레이트로 더 낮을수록 좋은 평가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이 투스트림 SLR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굉장히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월드 에러 레이트가 거의 100을 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SLT 상황에서에 대한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모델을 온라인 시나리오로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을 진행했고요. 이때는 밸류로 높을수록 좋은 매트릭을 사용했는데 제안한 방법이 보다 매끄러운 결과를 나타내서 밸류 스코어가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프라인 CSLR 모델에 대한 비교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CSLR 상황을 비교했지만 이 온라인 CSLR 모델과 같이 이제 전체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오프라인 CSLR의 예측 결과와 같이 합쳐서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제 오프라인 CSLR 모델을 온라인 CSLR 모델이 부스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어댑터 모델과 모델 파트와 헤더 파트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이 온라인 CSLR 모델이 오프라인 CSLR 모델을 얼마나 부스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는데요. 이때 사용한 오프라인 CSLR은 동일한 저자가 제안한 투스트림 SLR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요 단순하게 오프라인 모델 CSLR만 사용한 투스트림 모델 방법에 비해서 온라인 CSLR 태스크를 사용하여 같이 부스팅을 진행했을 때 더 월드 에러 레이트가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레이턴시와 메모리 측면에서의 비교입니다. P2014T라는 이 독일 데이터셋의 대부셋을 사용했고요. 이제 AA의 레이턴시 그리고 WPR도 역시 속도에 관한 지표,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사용하는 메모리 코스트, 그리고 WER이 월드 에러 레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비디오를 사용했을 때는 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월드 에러 레이트도 굉장히 낮지만 그만큼 레이턴시가 크고 메모리가 크다는 점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요.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레이턴시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메모리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윈도우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월드 에러 레이트가 점차 커지는데요.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적은 윈도우 사이즈로 이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준수한 성능의 월드 에러 레이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어빌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CSLR 모델을 P2014 마찬가지로 P2014T 데이터셋에 진행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단순하게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로만 학습을 진행했고, 즉 사인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도 앞선 있었던 4가지 로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스턴스 레벨 로스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백그라운드 클래스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 저희 수도 코드에서 보았던 그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월드 에러 레이트가 꽤나 갑자기 확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증강, 사인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저자들이 주장했던 성능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 레벨 샘플링을 글로스 레벨 샘플링으로 보다 균등한 각 클래스가 균등하게 등장하도록 샘플링을 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고, 여기다가 4가지 로스 중에 글로스 레벨 로스를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그리고 저자들이 제안했던 세일러스 로스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어빌레이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저자들이 사용했던 5가지 방법들이 모두 유효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사인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이 투스트림 SAR이라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인 세그멘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수치도 같이 레포트를 합니다. 이제 휴먼 엑스퍼트, 실제 수화 전문가를 초청해서 평가를 했을 때 투스트림 SAR이 93%로 굉장히 좋은 성능의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를 만약 단순하게 영상 내에 단어가 4개면은 각각 5초씩 이런 식으로 모두 동일하게 룰 베이스 방법으로 파티션 하게 되면은 14% 정도의 정확도로 굉장히 큰 성능 하락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월드 에러 레이트도 92로 거의 다 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사인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얼마나 좋은 사인 세그먼트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어빌레이션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인 어그멘테이션 전략과 퓨전 웨이트에 대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제 오리지널 사인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단순하게 윈도우 사이즈의 크기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시작보다 절반의 윈도우 사이즈만큼 일찍 시작하거나 절반의 윈도우 사이즈만큼 늦게 끝나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IOU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만약 이를 단순한 윈도우 기반이 아닌 IOU 기반으로 진행할 경우 왼쪽 표와 같이 성능이 되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월드 에러 레이트로 낮을수록 좋은 성능입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CSLR 모델이 오프라인 CSLR 모델을 부스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었는데요. 해당 얼마나 적절하게 웨이트를 섞었을 때 좋은지에 대한 수치 자료를 같이 오른쪽 표로 남겨보았습니다. 이제 이 웨이트가 1.0이라는 것은 온라인 CSR 모델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웨이트가 0.0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CSR 모델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이 둘을 1대1, 즉 웨이트가 0.5의 비율로 섞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온라인 모델도 잘하고 오프라인 모델도 잘하고 이들 적절히 합치는 것도 성능 향상에 유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일런시 로스에 대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그래프 형태로 지원했는데요. 세일런시 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은 이제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 정답이 아닌 노이즈를 모델이 학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세일런시 로스를 통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보고 정답을 맞추지 말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보고 정답을 맞추라고 강제를 했을 때 이 주황색 예측값과 같이 주황색이 세일런시 로스를 도입했을 때의 수치, 파란색이 세일런시 로스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수치인데요. 세일런시 로스 수치를 도입했을 때 왼쪽 그림이 그라운드 트레스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세일런스가 로스가 없을 때에는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갑자기 튀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예시에서도 세일런시 로스를 사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의 시작과 끝 프레임을 확인하는 모습, 예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모델을 예측한 결과 역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온라인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결과인데요. 이제 가장 위쪽이 실제 정답, 가장 아래쪽이 저자들이 제안한 예측 결과, 그리고 가운데 두 개는 투스트림 SLR 모델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했을 때 예측 결과입니다. 두 가지 예시 모두 투스트림 SLR 상황에서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클 때, 즉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만 월드 에러 레이트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슬라이딩 윈도우 상황에서의 사용을 고려한 어그멘테이션 및 로스를 사용했기에 두 가지 상황 모두 정답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이 CSLR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고요. 이를 위해서 CSLR 태스크를 이제 ISLR 태스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 태스크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자들은 낮은 지연 시간이라는 강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태스크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된 CSLR 모델을 사용하여 사인 딕셔너리를 구성한 뒤에 이 ISLR 모델을 학습할 때 추후에 슬라이딩 윈도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 어그멘테이션 및 로스를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추론 시에 슬라이딩 윈도우 및 후처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논문도 약간의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인 세그멘터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한 방법은 이제 좋은 사인 세그멘터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어셈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인 세그멘터가 생성한 수도 그라운드 트레스에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만들 때 더 이 워드 레벨 프레임도 같이 제공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또는 더 좋은 사인 세그먼터를 만드는 건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후에 이 CSLR 태스크를 ISLR 태스크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 맥락적 정보를 손실할 수 있다는 점을 저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티뉴어스 사인 랭귀지를 아이솔레이티로 쪼개는 것은 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무시한 채 단어에 대한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맥락적 정보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가 후속 연구로 제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이어서 후속 연구로 이제 글로스 프리, 딕셔너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접근 방식과 더 다양한 사인 랭귀지 데이터셋에서의 실험을 원한다라고 논문에서 적혀 있어서 들고 와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프로듀스 결과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피녹스 2014T의 온라인 CSR 태스크를 실험했고요. 논문에서는 100일 포크의 GPU 8장으로 실험을 돌렸지만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 이슈로 저희는 배치 사이즈도 줄이고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0회 포크로 줄인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재현 과정은 완디비 로깅과 트레이너 로고를 사용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습은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현 결과 아쉽게도 논문 수치와는 조금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오른쪽 아래 표의 위쪽이 원래 월드 에러 레이트, 아래쪽이 리프로듀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논문에서는 100회 포크를 돌렸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10회 포크를 돌린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논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그멘테이션과 로스 펑션을 사용하기에 모델이 해당 태스크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에포크 수를 더 늘린다면은 1DB 로깅의 경향성을 봤을 때 논문에서 제안한 수치와 거의 유사한 성능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